네, 이것은 1910년 식민지 조선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엽서입니다. 모델이 남자인데 이 사람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스타도 이런 우주 대스타가 없습니다. 엽서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사진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고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럼 이 엽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자, 보시죠. 뭐죠 이게? 이게 뭐냐면 암살이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암살자의 엽서에 이렇게 열광을 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열광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엽서를 살짝 비틀어 보면 암살이 충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 엽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조선의 영웅이자 충신 도마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안중근. 이또 히로부미. 또 하얼빈. 이토록 유명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 의거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보물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그 순간 그와 함께 분신처럼 지니고 다녔던 보물입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총알. 오, 단번에 알아보시네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바로 총알입니다. 현재 한 일본 기념관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총알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와 그 일당들에게 쏘았던 바로 그 총알입니다. 인도의 공업도시 덤덤이라는 무기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이 덤덤탄. 귀엽죠? 이름이 덤덤탄. 귀엽습니다. 근데 귀엽다고 얕보시면 큰일 납니다. 맞으면 그 즉시 사망. 위력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십자 모양의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 십자 총알에 맞으면 총알이 계속 회전하면서 그 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마치 십자 도라이버처럼. 자, 그럼 지금부터 1909년 이 총알이 날아갔던 만주 하얼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그날은 10월인데도 이렇게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생애 처음 하얼빈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불확실한 소문만 믿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상태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 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끝장내고 말리라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복을 입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저는 참 조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친화적인 모습으로 겉모양을 위장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조선을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런 이토 히로부미의 속셈을 간파했던 안중근은 그를 처단할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십니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알고 있는 거는 10월 26일 아침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으로 온다, 그거 이외에 아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오전 9시 30분 이토와 그의 일행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환영 인파가 막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그 환영 인파를 듣고 안중근은 이토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안중근 의사를 제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명색이 그래도 일본 총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호가 허술할 수 있을까? 당시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총리가 오는데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본에 묻습니다. 환영인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일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니야, 그냥 일본인들은 무조건 통행시켜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인, 유럽인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일본인과 거의 흡사한 조선인 안중근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저벅저벅 걸어서 이토 히로부미와 10발자국 근처까지 거리를 좁힐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납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아주 작은 노인입니다. 그 순간 안중근의 몸은 머리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총 4발, 그 옆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총 3발, 총 7발의 총알을 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모습을 안중근 의사는 몰랐습니다. 다음이라는 건 없다, 완벽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7발의 총알을 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꼭 그랬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완벽한 각본처럼 모든 상황은 안중근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은 오직 안중근,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대한의 국모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교과서를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조선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한 죄 때문이다.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안중근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어.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 내가 죽거든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보내다오. 하지만 일제는 그의 유해를 꽁꽁 숨겨둔 탓에 아직도 이 효창공원에서는 빈 무덤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9년,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 그날, 조선을 잿빛으로 물들였던 일본의 검은 야욕을 맹렬하게 꾸짖었던 총알 하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기적처럼 남아있는 이 안중근의 총알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들은 해방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세상이 맞소? 31살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살다간 안중근, 그의 신앙처럼 숭고하고 그의 신념처럼 단단한 보물 안중근의 총알이었습니다.